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는 제가 꾸준히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슈가 나오거나 하면 올려드렸었는데 영상을. 자, 이번에는 이제 하도 이제 코스닥 시총 1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미뤄왔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자, 램시마 SC 유럽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 약물사용자문위원회 유럽 의약청에 이제 허가 승인을 권고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2개월에서 3개월이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던데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온 거는 확인되겠구나. 최종 승인 확인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구분응선을 넘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30년 서정진 회장의 40조 투자,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잡겠다라고 하면 40조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25조, 그리고 합성의약품 쪽으로 5조, 그리고 유 헬스케어 쪽으로 10조에서 총 40조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강력한 지원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결과까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다행이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는 정맥주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램시마 SC는 이제 자가 투약이 가능합니다. 피하 주사 제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드는 것을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발한 존슨앤존슨도 실패를 했다. 꾸준히 언급을 드렸고 셀트리온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보면은 에브미의 휴미라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1위예요. 휴미라가. 그래서 휴미라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램시마 SC가 여기 도전장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럼 도전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도전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요.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4.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 2025년에 약 182조 원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통계 쪽에. 그러면은 이 기존에 대체 약물 휴미라가 있는데 왜 이 레미케이드의 이제 SC 제형이 필요했느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효과를 보여도 이제 염증성 잠질환 쪽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 레미케이드 램시마의 이제 성분명은 인플릭시맙이죠. 그리고 휴미라는 아달리무맙인데 이 부분도 셀트리온 할 때 제가 꾸준히 비교를 해드렸죠. 플라시보 환자군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나오는데 인플릭시맙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 환자군 7% 정도의 효과, 그리고 인플릭시맙 같은 경우는 50%의 치료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미라의 성분이 아달리무맙 같은 경우 24%의 치료 효과를 보인다. 그럼 절반이죠. 절반 이하죠. 플라시보 환자군 0%.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인플릭시맙 쪽으로 해가지고 SC 제형이 나오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파장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올해 안에 승인 허가가 나오면 내년 초 정도에는 출시가 되겠죠. 이거를 굉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굉장하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오는 건데 세계 동시에 이제 유럽 쪽으로 해서 직판 체계를 가동한다고 해요. 해외 의약품을 판매하면은 보통 현지의 제약사나 유통사에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트룩시마 미국에다가 테바가 납품한 테바가 이제 유통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런 식으로 현지 제약사 이제 현지의
이제 뭐 사정에 밝은 유통망을 정확하게 판매망을 갖고 있어야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던 것을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조금 보수적이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낮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램시마가 오리지널 뭐 시장을 거의 대체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유럽 시장에 잘 못 끼어들어요. 그럴 정도로 램시마 파워가 강해요. 셀트리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직접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현지 유통사를 통해서 하면은 한 35에서 40% 정도? 요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데 직판 체제로 하면은 10에서 15%. 그럼 당연히 직판을 하고 싶죠.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게 현지 판매망이나 이런 뭐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가 없고 그러면은 오히려 진출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설이던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 이름이 생겼다라고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또 이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 5대 시장,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뭐 스페인 정도 현지 법인은 이미 다 설립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승인만 내봐라. 우리가 바로 그냥 뭐 판매하겠다. 직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워낙 뭐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램시마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 뭐 절반 이상 거의 뭐 60% 가까이 되는 작년만 해도 57%였잖아요. 너무 뭐 안정적인 뭐 안착을 해버렸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죠. 그 사보험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에 10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면은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보험 쪽도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을 약간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존보단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은 하나 있어요. 뭐 암젠 같은 경우는 램시마가 유럽에서 워낙 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퍼스트 무버로 딱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램시마 그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레미케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램시마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램시마가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집중한다고 하죠. 암젠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경쟁사가 또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좋아는 지지만 그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전을 했으니까. 네. 무조건 청신호만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런 부분도 같이 봐야 돼. 경쟁 약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에서 저는 허주마 같은 경우는 경쟁 약물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시작하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허주마보단 개인적으로는 트룩시마가 경쟁 약물이 없는 트룩시마가 더 기대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리만 잡으면은 퍼스트 무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허주마는 경쟁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트룩시마가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뭐 세상이 쉬운 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나마 허주마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보다 주가가 더 안 좋았어요. 왜인지는 기억나실 겁니다. 계속 꾸준히 바이오 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블록딜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 원 에쿼티 그 파트너스였죠. 2대 주주. 여기서 이 당시에 그때 650만 주 정도 블록딜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거의 최대주주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셀트리온 끝난 거 아니냐, 주가 여기까지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 뭐 바이오 시장 자체가 워낙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밀려도 이런 구간에서 54,000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뭐 임상 실패니 어쩌니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무용성 평가 뭐 중에서 뭐 임상 진행 중단 권고를 받느니 안 좋은 얘기가 많았잖아요. HLB 이슈도 있었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회사가 뭐 끝난 뭐 지점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많았다. 그래서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더 밀린 거예요. 더 밀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밀린 다음에 바닥 2개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작은 반등이 나온 거죠. 이거는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거는 기업 자체가 존폐에 놓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근데 37,000원까지, 이게 원래 15만원대가 있던 16만원까지 15만원 16만원에 있던 여기까지 갔던 주식인데 16만원이 37,000원까지, 이건 좀 과하게 내려온 건 있죠. 자체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과하게 내려온 게 분명히 있다. 저는 지금 54,000원은 이번 이슈로 해서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5,0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뭐 위쪽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하락 심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에 여기 개파락 나왔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5,000원. 65,000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 정도의 이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54,000원 먼저 넘어가야 된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일단은 54,000원 넘는 게 우선이요. 65,000원 간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65,000원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저는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항을 받는 거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37,000원대에서 65,000원이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올라왔으면 한 번쯤 쉬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신 요 갭은 한번 메워주는, 그러니까 65,000원까지는 이제 목표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 램시마이스 잘 되고 트룩시마도 잘 되고, 램시마도 만약에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이제 사범 쪽으로 해서 잘 됐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65,000원 돌파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출시되고 판매된 게 확인된 게 아니에요. 실적에 찍힌 게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처럼 뭐 라이선스 아웃이 나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게 실적으로 올라온 게 실적 바탕으로. 그러니까 잘 판매되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셀트리온 그룹.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유럽에서 판매 승인 됐구나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대단한 호재입니다. 대단한 호재인 거고,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어느 정도 이제 먹여 살리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찍히는 순간 뭐 단위가 바뀌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설레발이란 말이에요. 단위가 바뀌려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2배는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저점도 아니고 37,000원에서 2배 오르면은 7만원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76,000원 이 구간도 아니고 현재 5만원 구간에서 2배가 나와야 단위가 바뀌는 건데, 지금 얘기하면 그건 설레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 다음에 얘기죠. 간 다음에 일단 65,000원이라도 가고 여길 넘어간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다시 10만원대를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잘 되면은. 근데 그건 잘 될 경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 스텝 하나하나 밟아가는 개념으로 가자고요. 일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워야 뭐 방정식 들어가고 뭐 이적분도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긍정적으로 볼 때가 됐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54,000원 1차
54,000원 바로 위에 있죠.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 주는 것. 호재가 나왔을 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좀 쉬더라도, 그리고 나서 65,000원까지 한번 가야 돼요. 2차 65,000원까지는 한번 가야 된다. 65,000원까지 도달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보세요. 여기서 저라면 65,000원 구간 가면 조금 비중 조절했다가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널 있죠. 장대양봉. 이 장대양봉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 거 캔들 교육 영상 보세요.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장대양봉을 모른다 그러면은 교육을 조금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장대양봉 그리고 거래량을 붙여준다. 혹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갭상승. 시초가부터, 그러니까 9시에 딱 출발하는 가격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 갭상승 출발하고 이제 거래량을 붙여준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한 번 정도는 65,000원까지 가면은 저는 비중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낮추고 조정 구간에서 뭐 6만원 전후던 아니면 54,000원까지 오면 땡큐인데, 여기까지 오면 좀 약하다는 뜻일 수는 있으니까 일단 비중 조절을 한번 하고 밑에서 다시 모아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할 거라면은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5,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재매수를 해도 되는 거겠죠. 밑에서 안 내려온다? 그럼 차라리 넘어간 다음에 재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기술적 대응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호재가 들어왔을 때 가져야 돼요. 지금은 54,000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는 구간이고, 그 정도 소식은 충분하고, 65,000원까지 뭐 빠르게 가주면 좋고, 만약에 못 가준다라고 하면 좀 약하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65,000원까지 가주면 시장 자체가 좋잖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8월하고 9월하고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1500포인트 가는 거예요. 코스닥 뭐 500도 깨져고 뭐 400포인트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제가 굳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근데 9월 되니까 어때요? 반등 나왔죠. 목표치 최소 목표치 630이랑 뭐 다 해줬잖아요. 코스피도 2050포인트까지 기본 목표치이고,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그 이후에 조정을 받던 돌파를 하던 봅시다 했는데 돌파해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심리가 8월에는 약세 심리로 아래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9월은 어디까지 갈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끝이냐 아니면 더 가느냐를 보고 있다. 심리가 바뀌었죠. 셀트리온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8월에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9월에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수 올라오는데 크게 한몫한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러면은 이제는 54,000원 넘어가지고 65,000원 도전할 정도 레벨은 됐다. 심지어 호재도 유럽에서 너무 좋은 호재가 날라왔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그룹주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 지켜볼, 그동안 이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삼형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잘 3대장이라고 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잘 자리를 잡고 실적국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2차 도약의 시기가 온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올해보다는 실적은 뭐 내년에 찍혀야 되는 거니까 내년 정도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모르겠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려면 내년에 실적까지 확인되면 그러면 아마 폭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너무 판매가 호조되고 뭐 점유율 확대되고 이런 얘기가 미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요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미리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좀 바뀌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물려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대응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주행사항 봐서 65,000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종 승인이 됐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밀렸으면은 만약에 10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얼만큼 고생하셨을 거예요. 기간도 길고
근데 이제 뭐 2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받을 그럴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빵만 안 하는데요. 몰빵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집중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뭐 편하게 몰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한 종목에다가 뭐 거의 뭐 집중해가지고 7, 80% 이렇게 넣으면은 해당 종목이 미끄러지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분산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세 종목, 웬만하면 한 4종목에서 5종목 사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는 좋을 거예요. 너무 이제 뭐 한 20종목 이상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저희처럼 항상 뭐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뭐 되는 거지, 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4-5종목 정도가 좀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적당한 분산 투자, 너무 적당히 집중한 분산 투자가 돼야지 너무 분산해도 안 되고 너무 집중해도 안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을 좀 가질 때가 온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잘 매매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혹은 최근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